수험생분께서 혼합가정법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이런 문제였고요. 자, 먼저 혼합가정법은 사실 이제 공무원 영어 문법 문제에서 가정법 파트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뭐 가정법 과거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고 뭐 혼합가정법도 있고 가정법 미래도 있고 또 가정법 현재도 많이 쓰이는데 시험 출제 빈도로 봤을 때는 혼합가정법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험생들 영어를 공부하면서 만약에 if절이 명사절 자리에 쓰일 때도 있고 그리고 부사절 자리에 쓰일 때가 있죠. 명사절 자리라는 거는 명사가 문장에 위치할 수 있는 이제 위치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독특하게 if절은 명사절일 때 목적어 자리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의문사 whether절과 비교를 많이 해요. 왜냐면 명사절 if일 때는 해석을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죠. 지금 새벽 6시 12분이라서 저 시계는 지금 시간이 지금 고장난 거고 다른 거고 지금 새벽 6시 12분이라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 한 이 정도만 낼게요. 목적어 자리면 올 수 있다. 반면에 whether절은 명사의 위치에 다양한 위치에 올 수 있습니다. 뭐 주어 자리 당연히 올 수 있는 거고 하여튼 if는 주어 자리에 못 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뜻일 때는.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도 올 수 있어요. 당연히 if는 못 오고요. 그리고 명사 뒤에 동격으로도 올 수 있고 if는 못 오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도 올 수 있고 당연히 if는 못 오고요.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도 올 수 있습니다. if는 못 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조사사 파트에서 시험 출제 포인트로 나와요. 물론 if,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if와 whether가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난 모르겠습니다. if, 그가 올지 안 올지. 자, 이때 OR-낫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if는 절대 OR-낫과 바로 이렇게 같이 쓰면 틀려요. OR-낫을 쓰고 싶으면은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굳이 쓴다고 하면은 문미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의문사 whether는 둘 다 돼요. whether는 이렇게 OR-낫이 문미, 문장 가장 끝에 와도 되고 그리고 이 OR-낫이 이게 만약에 whethe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바로 뒤에 쓰여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시험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명사절 if는 해석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부사절 if도 있죠. 부사절이라는 거는 부사처럼 문장 전체에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럼 주절 앞에도 올 수 있고 주절 뒤에도 올 수 있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올 수 있죠. 이때는 두 가지로 해석하죠. if는. 보통 수험생들 많이 아는 게 만약 뭐뭐 한다면. 근데 독해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분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이분이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if가 양보, 이런 거 보통 양보라고 하죠. 양보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만약 뭐뭐 한다면. 이때도 if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문법에서는 조건의 if라는 게 있고 가정의 if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의 if와 가정의 if. 조건이라는 거는
나중에 가정법 파트에서는 가정법 현재라고 배워요. 얘는 단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배웠던 게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 나타낸다. 그리고 나중에는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조건의 if예요. 말 그대로 조건을 거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나는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뭐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반대로 가정하는 건 아니죠. 이게 조건의 if. 하지만 가정의 if는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배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배우죠. 이런 게 가정의 if입니다. 특히 혼합가정법에서는 이 공식이 if절 안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주고, 주절에서는 또 가정법 과거 공식을 써주죠. 뭐 우드, 슈드, 쿠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 if절 안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를 쓴다. 주어가 I든 you든 he든, 동사는 과거 시제, 그리고 could까지도 씁니다. 종종 보여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인 뭐 would, should, could, might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직설법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이게 기초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과거인데 왜 현재를 해석해요? 자, 여기 보세요. 조동사 파트에서 이런 거 배우죠. 예를 들어서 조동사 파트에서 조동사 must라고 할게요. must는 뜻이 첫 번째가 의무,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뜻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조동사 must는 과거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have to 부정사의 과거 시제인 had to 부정사를 빌려오는 거죠. 뭐뭐 했어야 했다. 의무.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얘의 과거 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had to 부정사의 과거 시제가 had to 부정사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속하는 거죠. 조동사 뒤에다 have pp를 붙이면 과거로 해석한다. 그래서 얘는 뭐뭐였음에 틀림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죠. 어떤 과거에 막 후에 유감, 막 추측 다양하잖아요. 막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시제 못한 거죠. 이 원리가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밑에 가정법 과거 완료랑 관련이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공식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쓰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막 would, should, could 다음에 have pp를 붙이죠. 바로 요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 아니, 과거 완료인데 왜 과거로 해석하지? 바로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이면, 그러니까 사실 요 설명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붙여야겠네요. 이 부분입니다. 원래 과거로 해석하는구나. 그러면 다시 가정법 과거에서 would, should, could, might 조동사 파트에서 이런 거 배워요. Would you show me? 당신 나에게 알려주시겠어요? 가는 길을, 자, 어디로 가는 길? A로 가는 길을. 자, 이때 would 또는 막 could 이런 표현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고 했죠.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조동사도 would, should, could, might는 현재 시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반대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혼합가정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는 if 절 안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을 쓰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암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 그리고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를 써줍니다. 색깔이 좀 다르게 해볼게요.
뭐 우드, 슈드, 구드, 마이트 이런 애들 쓰는 건데 잠시만요. 색깔이 초록색으로 해볼까? 오케이. 가정법 과거를 써줍니다. 그러면 직설법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이게 혼합가정법. 그리고 참고로 가정법 현재 조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 나타낸다. If it rains tomorrow. 만약에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위에 보시면은 if절 안에 지금 미래 시제 쓰였죠. 저기서 중요한 거 이 시간 부사 있잖아요. 얘는 직설법이에요. 여기는 직설법이야. 그러니까 tomorrow라는 게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뭐 왼절이나 또는 조건의 부사절, if절이나 이때는 미래일지라도 절대 미래 시제 will rain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문법 시험에서 하나의 규칙이라는 거죠. if it will rain 하면 틀려요.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대신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시제에 써야 되고 나중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미래 완료 시제 대신 나타내요. 그래서 미래 완료 시제에 쓸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아, if절 안에 조건의 if에서는 if절 안에 만약에 현재 시제에 쓰인다. 그럼 주절은 무조건 미래 시제에 써야 되구나.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디까지는 얘가 미래라서 현재를 써준 거지만 근데 만약에 시제 해석이 현재면요. 현재 시제 쓰면 되고 과거면은 과거 시제 쓰면 됩니다. 이런 게 조건의 if예요. 반대로 가정하는 게 아니죠. 반대로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새라면 나는 뭐 날아갈 것이다. 뭐 이런 거. 첫 번째, I가 주어인데 am이나 was가 아니라 were를 썼다는 걸 의심해야죠. 이게 지금 가정법 과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주절에도 가정법 과거의 단서인 would를 보여줬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해석 자체가 만약 내가 새라면 저희가 새가 될 수 있나요? 사람이? 될 수 없죠. 또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만약 내가 제가 일부러 지금 넣어볼게요. 지금 새라면 진짜 뜻은 뭐예요?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날아갈 것이다. 어떤 의지 나타내겠죠?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꼭 문법이 아니라 만약 독해서 혹시 가정법 가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취지는 뭐죠? 바로 글쓴이가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혼합가정법을 보면은 혼합가정법은 if절 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를 써줍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예문을 보면은 이 부분 자 보세요. if절 안에 야 가정법 현재 쓸래? 아니면 가정법 과거를 쓸래? 그런데 다행히 단서를 줬어요. 보세요. 여기 what절 목적으로 쓰인 이 명사절 what절이 단서예요. 왜? 이건 직설법이니까. 직설법 현재죠. 참고로 what은 의문 효용사예요. 어떤 상황에 그가 있는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직설법 현재면은 단서로 직설법 현재를 줬어요. 이렇게 단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 누구 써야 돼요? 가정법 과거가 직설법 현재 사실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를 무조건 써줘야 돼요. 요게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시 우리가 가정법 문제를 낼 때 단서를 줘요. 이런 직설법 같은 애들을. 그러면 이 직설법이 단서가 되고 무조건 여기 맞춰야 돼요. 직설법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You can understand. 자, 이거는 혼합가정법이 아니네요. 왜요? 자, can을 썼잖아요. can. 자, 배표 표시해 보세요. 만약 혼합가정법이면 여기에 이 부절 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 되고, 자, 무슨 말이면 만약에 이게 혼합가정법이었으면 이 부절 안에 주어 다음에 헤드 pp를 썼고 주절에는 would, should, could 그냥 가정법 과거를 쓰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can이 있다는 거는 요거는 지금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건의 if예요. 자, 만약에 요게 could였다면 가정법 과거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no를 써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안다면 그가 무슨 상황에 있는지 그럼 당신은 이해할 수 있다. 왜 그가 행동하는지. 자, like that. like는 전치사적 형용사로 배웁니다. 전치사적 형용사. like 뭐뭐와 같은, unlike 뭐뭐와 다른, near 어디 근처에 worse. 얘들은 형용사 역할도 하고 전치사 역할도 하죠. 그래서 여기 like 전치사처럼 쓰였고 명사로 대신 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건의 if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can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요 can이 could가 아니니까 가정법 과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가정법 과거 문제로 여기가 could가 나왔다면 여기가 지금 왓절이 직설법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가 맞아요. 하지만 요거는 정답은 no입니다. 이게 지금 조건의 if입니다. 자, 그리고 혼합가정법이 상당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if I had studied,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뭐 어제라고 할까요? 나는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자, 이 부절 안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had pp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now를 붙일게요. 이 부절 안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had pp를 붙이고 여기는 가정법 과거로 could를 붙였어요. 자, 이렇게 직설법 단서 준다는 거죠. yesterday. 얘는 직설법 과거니까 그러면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이런 식으로 단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제도 보세요. now 있죠. 이게 직설법. could 있죠. 이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에서 주제를 썼죠.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직설법 단서를 줘요. 물론 이 단서를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럼 단서를 안 줄 때는 어떡하냐? 해석을 해야 돼요. 기초수 선생님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처음에 문법 공부할 때 선생님 문법 문제 풀 때 해석해야 합니까?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 해석 차이를 물어요. 우리는 가끔씩 막 유튜브에서 학교생분들이 문법 문제 풀 때 해석할 시간 없다,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학교생들이 시험 볼 당시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경험에 의하기 때문에. 근데 문법 출제 포인트가 해석의 차이를 요구하는 게 많아요. 특히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법은 두 가지죠. 단순 암기. 단순 암기는 여러분들 외우면 암기에서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응용 문제. 응용 문제는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건 해석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신 빠르게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런 혼합가정법에는 요즘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직설법으로 시간에 부사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는 혼합가정법이 워낙 잘 나오니까 여기에 부사절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왼절,
또는 관계대명사절로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기출은 전면구로도 줘요. in, bygone, accident 뭐 이런 식으로 지난 사건에서. 그래서 단서를 안 줄 때는 수험생들이 해석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단서된다. 부사뿐만 아니라 부사절, 그리고 관계사절, 그리고 전면구, 지난 사건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혼합가정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 쿠드였으면 가정법 과거가 되겠지만 쿠드가 아니라 K잖아요. 그러면 조건의 if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조건의 if랑 가정의 if가 있다.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건의 if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